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템 경영공학과 3학년 오근환입니다. 제가 리뷰할 논문은 2024년 6월 IEE 및 CVF에 게재된 Continual Forgetting for Pre-trained Vision Models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Continual Forgetting이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GS-LoRa라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발표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발표는 일반적인 논문 리뷰 발표와 마찬가지로 Introduction, Related Work, Method, Experiment, Discussion and Conclusion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Introduction에서는 GS-LoRa라는 모델이 나오게 된 배경과 GS-LoRa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챗GPT, 제미나이와 같은 생성형 AI는 엄청난 성능 향상과 함께 각광받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성장에는 사전학습의 규모와 질, 그리고 방식에서의 계산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들은 좋은 정보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학습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미지를 학습하기도 하며, 때로는 인종차별 및 성차별과 같은 유해한 개념을 학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문제가 되는 데이터를 제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키는 것이지만 이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기존의 머신 언러닝 연구들은 특정 데이터 샘플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추상적인 개념 자체를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가 아닌 개념을 효율적으로 잊게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가 아닌 개념, 즉 지식을 효율적으로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삭제하고자 하는 지식 외의 다른 지식까지 삭제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 과제를 다음 두 개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로 원치 않는 지식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삭제이고, 두 번째로는 나머지 지식에 대한 미치는 영향 최소화입니다. 이를 논문에서는 GS-LoRa라는 모델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GS-LoRa는 Continual Forgetting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선택적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거되는 동시에 나머지 정보는 유지되는 LoRa 모델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에는 사전 학습된 모델이 9개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 초록색 기호는 우리가 보존해야 할 지식이고, 파란색 기호는 사생활과 관련된 데이터로 제거해야 하는 지식을, 노란색 기호는 유해한 데이터로 마찬가지로 제거해야 되는 지식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정사각형에서는 사생활 데이터 한 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1번째 망각 단계를 거쳐 프라이버시 데이터를 삭제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T번째 망각 단계를 거쳐 톡식 데이터가 제거되었고, T+1번째 망각 단계를 거쳐 프라이버시 데이터가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어베이러블 데이터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Continual Forgetting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유는 정보 제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 Work에서는 본 연구가 기존의 어떤 연구들의 맥락 속에서 제안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Continual Learning은 이름 그대로 모델이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도록 하는 방법론입니다. 마치 사람이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해서 모국어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모델이 태스크 B를 새로 배울 때 기존에 잘하던 태스크 A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분야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파국적 망각, 즉 Catastrophic Forgetting을 막는 것입니다. Catastrophic Forgetting은 새로운 지식의 모델을 맞추다 보면 과거의 지식이 손상되는 현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지식이 중요했던 파라미터를 얼리거나
이전 데이터를 조금 남겨뒀다가 같이 학습시키는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본 논문은 이 컨티뉴얼 러닝과 목표가 정반대에 있습니다. 지식을 기억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식을 잊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파국적 망각이라는 과제는 공유합니다. 컨티뉴얼 러닝이 과거의 지식을 지키려 하듯 이 논문은 잊으려는 것 외에 나머지 중요한 지식들을 캐타스트로픽 포게팅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점에서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다음은 머신 언러닝입니다. 머신 언러닝은 학습된 모델에서 특정 데이터의 흔적을 지우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내 사진 데이터를 모델에서 지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키지 않고도 그 사용자의 데이터가 학습에 미친 영향만을 제거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최근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분야입니다. 머신 언러닝의 주요 접근법으로는 전체 재학습과 근사 기반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재학습은 가장 확실하지만 비용이 매우 큰 문제가 있고 근사 기반 방법은 모델 가중치를 일부 수정하나 개별 데이터 제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인 Continual Forgetting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특정 데이터가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 자체를 잊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데이터를 잊는 것을 넘어 지식을 잊는 훨씬 더 일반적이고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인 튜닝입니다. 파인 튜닝은 이미 학습된 모델을 우리가 원하는 특정 작업에 맞게 약간 더 학습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최적화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파인 튜닝으로 특정 개념을 잊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잊고 싶은 클래스를 데이터셋에서 아예 빼버리고 나머지 데이터로만 모델을 다시 파인 튜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모델에게 A를 잊으라고 강요하는 과정에서 모델은 B나 C처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개념에 대한 지식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무엇을 잊고 무엇을 남길지에 대한 선택성이 전혀 없는 무차별적인 방식인 셈입니다. 본 논문을 로라를 기반으로 모델을 수정하되 이건 잊어라 라는 망각 손실과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보존 손실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파인 튜닝이 갖지 못했던 선택성을 확보하여 원하는 지식만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메소드 파트에서는 GS 로라의 작동 원리 및 뒷받침하는 수학적 근거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전 학습된 모델에서 특정 지식은 선택적으로 잊고 나머지 유용한 지식은 보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망각된 과정을 필요에 따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델 M을 사전 학습이 완료된 모델 M'을 망각 알고리즘에 의해 수정된 모델, forget data DF를 잊어야 할 데이터셋, retain data DR을 보존해야 할 데이터셋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 M이 데이터 X를 Y로 잘 예측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M'이 데이터 X를 Y로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 화살표를 끊는 형태로 수식을 나타냈습니다. 최종 목표는 Continual Forgetting 이후 모델 M'이 forget 데이터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하고 retain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예측하는 모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면의 그림은 GS 로라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주는 전체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림과 함께 4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델 동결입니다. 그림의 눈곱 표시처럼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한 원래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전혀 변경되지 않도록 꽁꽁 얼려둡니다. 이는 기존의 중요한 지식들이 상상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로라 그룹 주입입니다.
그림 중앙을 보시면 각 트랜스포머 블록의 FFN이라는 부분에 불꽃 모양의 학습 가능한 로라 모듈을 덧붙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하나의 블록에 추가된 로라 모듈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정의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 방법론의 핵심인 그룹 자동 선택입니다. 모든 그룹을 다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룹 스파르스 레귤러리제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망각에 꼭 필요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모델이 학습 중에 스스로 찾도록 합니다. 그림 범례에 보라색이 선택된 그룹, 그리고 흰색이 무시된 그룹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선택적 학습입니다. 실제 학습이 진행될 때는 오직 선택된 보라색 그룹, 즉 불꽃 표시가 표시된 로라 모듈만 학습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GS 로라는 이처럼 모델 전체를 위험하게 수정하는 대신 꼭 필요한 부분만 자동으로 찾아내 최소한으로 수정하는 효율적인 망각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로라는 거대 모델의 특정 지식을 수정할 때 모델의 일부분만 학습하여 미세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 모델 전체를 다시 학습시키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자칫하면 기존에 잘하던 것까지 잊어버리는 파국적 망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파라미터 효율적인 로라를 망각 알고리즘에 적용한 것입니다. 로라의 아이디어는 원본은 절대 건드리지 말자입니다. 원래 모델의 가중치 행렬 W는 그대로 올려두고 변화량인 델타 W만 따로 학습해서 살짝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델타 W를 두 개의 작은 행렬 B와 A의 곱으로 분해하여 파라미터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본 행렬 W가 4096 x 4096이고 원본 행렬 W가 4096 x 4096이고 행렬 B와 행렬 A가 각각 4096 x 16, 16 x 4096일 때 원본 행렬 W의 파라미터 수는 약 1600만 개인데 비해 A와 B의 파라미터 수의 합은 약 13만 개입니다. 결과적으로 훨씬 적은 수의 파라미터만 학습시키면 되기 때문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모델을 원하는 방향으로 미세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 논문의 핵심인 GS 로라 모델에 대해서 수식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라는 파라미터 효율적인 미세 조정 기법이지만 모델의 모든 트랜스포머 블록에 로라를 적용하는 것은 망각이라는 특정 목표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로스파르스키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도입하여 망각에 필요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수의 트랜스포머 블록만 자동으로 선택하여 로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모델의 이름이 그로스파르스키 로라인 것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체 손실함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L 토탈은 L 데이터항과 L 스트럭처의 알파가 곱해진 형태의 항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손실함수는 실제 데이터를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를 그리고 구조 손실함수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망각을 수행할지를 결정합니다. 즉, 전체 손실함수는 데이터 손실함수와 구조 손실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전체 손실함수를 최소화함으로써 망각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는 그루스파르스티의 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 손실함수를 구성하는 두 요소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조 손실함수입니다. 그루스파르스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조 손실함수입니다. 수식을 보시면 각 트랜스포머 블록에 속한 로라 가중치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고 이 그룹의 크기 자체가 손실값으로 사용됩니다. 이 구조 손실을 전체 손실함수에 더해주면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이 벌칙을 줄이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블록의 로라 가중치를 아예 0으로 만들도록 유도됩니다. 결과적으로 망각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그룹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손실 함수입니다. 데이터 손실 함수는 다시 두 가지 상반된 목표를 가진 손실 함수로 구성됩니다. L-retain은 보존할 지식을 잊지 않도록 하는 지식 보존 손실이고, L-forget은 제거할 지식을 잘 잊도록 하는 선택적 망각 손실입니다. 베타는 이 두 목표 사이의 중요도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데이터 손실을 구성하는 두 요소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식 보존 손실은 보존해야 할 데이터 일부를 작은 리허설 버퍼에 저장하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정답을 잘 맞추도록, 즉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중요한 지식들을 잊어버리는 catastrophic forgetting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반면 선택적 망각 손실은 잊어야 할 데이터에 대한 지식을 제거하는 것으로 목표로 합니다. 단순히 해당 데이터에 대한 손실을 최대화하는 것은 학습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bnd라는 경계값을 두고 렐루 함수를 사용하여 손실값이 이 경계값에 도달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커지도록 망각을 유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습 시작부터 모델에게 희소성을 강요하면 모델이 효과적으로 망각 방향을 학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스파르시티 웜업이라는 단계적 학습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먼저 초기 K-에폭 동안에는 구조적 손실 없이 오직 데이터 손실 함수로만 학습시킵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델이 무엇을 잊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먼저 충분히 학습하게 됩니다. 그 후 K-에폭 이후부터는 구조 손실 함수를 추가하여 이미 학습된 방향성을 토대로 중요하지 않은 블록의 가중치를 0으로 만드는 희소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전략을 통해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익스페리먼트 파트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GSLoRa의 실제 성능을 테스트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고, 제가 논문의 실험을 재현해본 결과를 발표해보겠습니다. 먼저 논문의 실험 환경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델은 클립 비주얼 트랜스포머를 사용했으며, 데이터셋으로는 카시아 웹페이스, 이미지넷 100, 그리고 코코를 사용했습니다. 카시아 웹페이스 데이터셋은 얼굴 인식을 위해, 이미지넷 100은 범용 객체 인식을 위해 사용되었고, 코코 데이터셋은 객체 탐지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평가 지표 및 비교 모델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시아 웹페이스 데이터셋과 이미지넷 100 데이터셋은 분류 작업에 사용할 데이터셋으로, 이 작업의 평가에는 평균 정확도라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코코 데이터셋은 객체 탐지 작업에 사용할 데이터셋으로, 이 작업의 평가에는 평균 정밀도라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먼저 평균 정확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도란 정확하게 예측한 샘플 수를 전체 샘플 수로 나눈 것입니다. 즉, 트루 포지티브와 트루 네거티브의 합을 전체 데이터 수로 나눈 것입니다. 평균 정확도는 리테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와 forget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조합 평균한 값입니다. 이때 forget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는 드랍이라는 지표를 사용하는데, 이는 t-1번째 망각 작업 이후 forget 데이터의 정확도와 t번째 망각 작업 이후 forget 데이터의 정확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즉, 차이값이 클수록 망각 작업이 잘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롭 지표를 사용하면 망각 정도의 직접 측정에 용이하기 때문에 해당 지표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균 정밀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평균 정밀도를 설명하기에 앞서 정밀도와 제한율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밀도란 트루 포지티브 값을 양성으로 예측한 수로 나눈 값이고, 제한율이란 트루 포지티브 값을 실제 양성의 수로 나눈 값입니다. 다음으로 AP, Average Precision,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버리지 프리시즌이란 프리시즌 리콜 곡선에서 곡선 아래 면적을 적분한 값입니다. AP는 객체 탐지와 같이 임계값에 따라 모델 성능이 달라지는 문제에서 정밀도와 재현율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각 클래스에 대한 AP의 평균을 구한 것이 평균 정밀도이고, 모든 클래스에서 골고루 높은 정밀도와 재현율을 보였는지 평가하기 위해 MAP라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카시아 웹페이스 데이터셋에 대한 싱글 스텝 포르게팅 실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실험은 100개의 클래스로 사전 학습된 모델에게 5개부터 10개, 50개, 최대 90개까지 특정 클래스를 있도록 요청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분류 문제이기에 주요 평가 지표로는 Retain Accuracy, Forgetting Accuracy, 그리고 이 둘의 균형을 나타내는 조합평균 H민입니다. 가장 아래 강조된 행을 보시면 논문에서 제안하는 GS-LoRa 모델이 유지해야 할 클래스에 대한 정확도는 각각 70.5%, 71.1%, 69.9%, 그리고 70.5%가 나옵니다. 이는 사전 학습 모델과 거의 유사하게 매우 높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잊어야 할 정확도는 1.9%, 2.0%, 0.8%, 0.5%로 거의 0에 가깝게 떨어뜨려 매우 효과적인 망각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왼쪽에 튜너블 레티오라는 것을 보시면 GS-LoRa가 전체 모델 파라미터의 단 1.2%만 튜닝하여 이 결과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LIRF 방법을 제외한 모든 다른 대주군이 99% 이상을 사용했다는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난 효율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GS-LoRa의 범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더 복잡한 태스크인 객체 탐지에서도 동일한 단일 단계 망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에는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는 총 80개의 객체 카테고리 중 1개부터 5개, 40개, 70개까지 있도록 했을 때 결과를 보여줍니다. 평가 지표로는 유지 클래스와 망각 클래스 각각에 대한 평균 정밀도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맨 아래 강조된 GS-LoRa가 다른 방법들에 비해 크게 능가하는 성능을 보입니다. 유지해야 할 클래스의 AP는 44.5%, 45%, 42.8%, 43.6%로 사전 학습 모델과 거의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잊어야 할 클래스의 AP는 0.4%, 1.2%, 4.1%, 0.9%로 거의 0에 가깝게 감소시킵니다. 이 결과는 전체 파라미터의 단 0.62%만을 튜닝하여 달성한 것으로 GS-LoRa의 효율성과 효과가 단순 분류를 넘어 더 복잡한 비전 태스크에도 적용됨을 증명합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문제인 Continual Forgetting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망각 요청이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카시아 웹페이스 데이터셋을 이용한 이 실험은 총 4개의 연속적인 망각 단계를 시뮬레이션하며 각 단계마다 20개의 클래스를 있도록 합니다. 평가 지표는 싱글 스텝 forgetting 때와 마찬가지로 retain accuracy, forgetting accuracy, h민을 사용하며 추가적으로 continual forgetting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 망각 단계에서 이전 클래스의 정확도인 old accuracy를 추가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GS-LoRa가 모든 단계에 걸쳐 유지 클래스에 대한 가장 높은 정확도를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잊었던 클래스에 대한 정확도인 old accuracy가 0.0%, 0.0%, 0.0%로 나왔습니다. 이는 GS-LoRa가 이전에 있도록 지시받았던 지식을 다시 학습하지 않음을 증명하며 실제와 유사한 순차적 시나리오에서의 강건함을 보여줍니다.
이미지넷 100 데이터셋을 사용한 지속적 망각 실험에서도 유사하게 강력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GSLoRa는 4번의 망각 단계 모두에서 가장 뛰어난 균형을 보여줍니다. 각 단계에서 목표 클래스를 효과적으로 잊으면서도 유지해야 할 클래스에 대한 지식은 성공적으로 보좌합니다. 예를 들어 40개의 클래스가 남은 마지막 20개를 추가로 잊도록 했을 때 GSLoRa는 높은 유지 정확도를 보이는 동시에 새롭게 잊은 클래스와 과거에 잊었던 클래스에 대한 정확도는 모두 0에 가까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이 결과들은 GSLoRa가 다양한 데이터셋에 걸쳐 지속적 망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GSLoRa의 각 구성 요소가 어떤 기여를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수행했습니다. 먼저 그루스파르시티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모델의 어느 부분이 수정되는지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아래쪽은 그룹 희소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로 모델의 수정이 모델의 모든 계층에 퍼져 있습니다. 반면 위쪽은 그루스파르시티 방법을 적용한 경우로 모델의 수정이 소수의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훨씬 더 정밀하고 목표 지향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러한 정밀성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X축은 리허설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은 유지 클래스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룹 스파르시티를 적용한 빨간색 선은 그룹 희소성을 적용하지 않은 파란색 선에 비해 해당 클래스들에서 훨씬 높은 정확도를 유지합니다. 더 적은 파라미터를 수정함으로써 GSLoRa는 유지하라고 명시적으로 전달받지 않은 다른 지식에 대한 부수적인 손상을 최소화하고 결과적으로 캐타스트로픽 폴게팅을 방지합니다. 다음으로 스파르시티 웜업 전략의 중요성을 분석했습니다. GSLoRa의 문제점은 학습 초기부터 강력한 스파르시티 제약을 가하면 모델이 망각을 포함한 새로운 학습 방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웜업 전략은 초기 몇 에폭 동안은 구조적 손실 없이 학습한 뒤 그 이후에 스파르시티 제약을 활성화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표는 이 접근법의 결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웜업 칼럼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워밍업을 적용한 모델이고 체크 표시가 없는 부분은 웜업을 적용하지 않은 모델입니다. 웜업을 적용하지 않으면 모델은 전혀 망각하지 못하고 폴겟 어큐러시는 사전 학습 모델과 동일하게 높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웜업 전략을 사용하면 모델이 먼저 망각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찾은 다음 그루스파르시티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목표 클래스를 성공적으로 잊어 의도한 대로 대부분의 로라 모듈이 0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논문의 실험을 직접 진행해 보겠습니다. 논문에서 제시된 GSLoRa의 성능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저자들이 공개한 코드를 바탕으로 실험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제안 목표는 논문에서 주장하는 망각 성능과 지식 보존 성능이 실제로 나타나는지 싱글 스택과 컨티뉴얼 포게팅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험은 구글 콜앱의 A100 GPU 환경에서 진행했으며 카시아 웹페이스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코드는 저자의 공식 GitHub 레포지토리 코드에서 실험 환경에 충돌되는 버전을 변경하는 것 외에 동일하게 구성하여 논문의 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실험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콜앱 환경에서 콘다 가상 환경을 사용하기 위해 콘다 콜앱을 먼저 설치했고 이후 저자의 GitHub 레포지토리 코드를 클론하여 프로젝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requirements txt 파일에 명시된 필요 패키지들을 모두 설치하여 실험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 세팅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실험에 사용할 카시아 웹페이스 데이터셋을 준비했습니다.
데이터셋은 미리 압축하여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 두었고, 코랩 노트북에 드라이브를 마운트한 뒤 프로젝트 폴더로 복사하여 압축을 해제하는 방식을 진행했습니다. 오픈소스에서 요구하는 대로 트레인 폴더와 테스트 폴더로 데이터 구조를 맞추었습니다. 실험 실행은 저자가 제공한 쉘 스크립트를 활용했습니다. run forget 스크립트로는 싱글 스텝 포게팅을, run cl forget 스크립트로는 continual forgetting을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스크립트 내부의 num first 클래스와 per forget 클래스의 파라미터를 수정하여 보존할 클래스와 잊어버릴 클래스의 수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epoch는 원래 100이었지만 콜앱 환경에서 epoch를 100으로 설정할 경우 타임아웃이 발생하여 10으로 설정하여 진행했습니다. 또한 테스트 서브 스크립트로 훈련된 모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run forget 스크립트입니다. 각각의 반복문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 있지만 저자가 제시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인 러닝 레이트, 샷, 베타, 알파, fp 웨이트, rp 웨이트를 이용해서 모델을 훈련시켰습니다. 다음은 run cl forget 스크립트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run forget 스크립트와 동일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한 번의 망각 작업으로 제거해야 할 클래스를 모두 잊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잊는다는 점입니다. 코드상에서는 num 태스크로 구현되어 있으며 이 코드에서는 4번에 걸쳐 망각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cl 베타 리스트와 cl 프로프 리스트를 이용해서 각 작업에 대해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서브 스크립트에서는 테스트 온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스크립트입니다. 테스트 온 파이썬 코드에서는 앞서 학습한 모델을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모델 경로를 입력해주면 전체 정확도와 클래스별 정확도를 각각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실제 실험 제한 결과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run forget 스크립트를 실행한 훈련 로그의 일부입니다. 로그를 보시면 forget loss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스트럭처 로스가 0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논문에서 제안한 스파르시티 웜업 전략 때문입니다. 이 전략은 초기 K-에포크 동안에는 구조적 손실을 적용하지 않는데 제가 설정한 10에포크가 이 K값보다 작아서 구조적 희소성을 강제하는 구조 손실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점이 제 실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원래 설정된 에포크 100에서의 성능 확인을 위해 오픈소스에 제시된 모델을 이용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오픈소스에서 제시한 모델은 전체 정확도는 평균 73.71%를 보여주었으며 보존해야 할 클래스에 대해서는 평균 73.56%의 정확도를, 그리고 망각해야 할 클래스에 대해서는 평균 0%의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실험에서는 싱글 스텝에서의 로라 효율성 및 정확도와 그루스파르시티 전략의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Continual Forgetting의 경우 모델 학습에 필요한 환경이 구축되지 못하여 이 전략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디스커션 앤 컨클루전에서는 논문의 방법론이 유효한지 알아보고 논문의 연구가 잘한 점과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GS 로라의 장점만을 나열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모델이 진짜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잊은 척하는 것일까요? 이를 진짜 망각과 기만적 망각의 차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만적 망각이란 단순히 특정 클래스의 최종 출력층 가중치를 가려서 망각처럼 보이게 하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주황색 선처럼 이 경우 지식은 모델의 핵심 및 백본에 그대로 남아있어 최종 레이어를 다시 학습하면 매우 빠르게 성능이 복구됩니다. 반면 진짜 망각은
지식 자체가 저장된 모델의 백본을 직접 수정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프의 빨간색 선이 GSLoRa의 회복 그래프인데 잊었던 지식을 복구하려고 시도해도 정확도가 약 17%까지만 복구됩니다. 게다가 왼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복구 과정은 오히려 유지해야 했던 클래스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는 GSLoRa가 되돌리기 어려운 더 깊고 영구적인 형태의 망각을 수행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최종 결론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장점은 Continual Forgetting이라는 새롭고 실용적인 문제를 제시했다는 점과 로라와 그룹 희소성을 결합하여 파라미터 효율성과 뛰어난 망각 성능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비전 모델에만 적용되어 다른 도메인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며 정확도 지표 외에 정보 보안 관점에서 정보가 완벽히 삭제되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이 방법론을 저작권 및 개인정보 이슈가 더욱 중요한 LLM 같은 다양한 도메인으로 확장하는 것과 비전 모델 내의 공정성 및 편향 문제를 완화하는 데 적용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